우리는 흔히 패셔너블하며 사교성이 매우 좋은 사람을 인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싸 대멸종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스럽네요. 이렇게 인싸라고 불러지는 이들의 역사는 의외로 깁니다. 유행을 따라가고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기행을 일삼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날렸더랬죠. 고대 인싸들 사이에선 보라색이 플렉스의 상징이었답니다. 오죽하면 로얄 퍼플이라고 이름부터 대놓고 플렉스를 상징하는 로얄이 들어가겠어요. 아, 그러고 보니 텔레토비에서도 보라돌이가 리더였던 걸로 기억되네요. 아주 옛날 보라색은 아무나 못 입는 옷이었습니다. 보라색은 인싸 중에 인싸인 황제 정도나 돼야 입을 수 있는 옷이었죠.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보라색을 자신의 퍼스널 컬러로 선언했을 정도니깐요. 그럼 인싸 워너비들이 보라색 옷으로 황제 패션을 흉내내려고 하며 목이 잘려나갔냐고요?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사입지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보라색 염료가 말 그대로 황제나 사입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요즘에야 보라색이 흔해졌습니다만 그건 1850년대에 영국의 의대생 윌리엄 헨리 퍼킨이 보라색 염료 대량 생산법을 발견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200년도 안 됐지요. 즉 그 말은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인싸 중에 인싸가 아니면 보라색 옷을 입지도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라색 염료가 비쌀 수밖에 없었냐면요, 변색되지 않는 보라색을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뜬금없지만 그 보라색 염료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고둥이였죠. 골뱅이 만들 때나 쓸모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색깔을 만들어내는 금덩이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골뱅이 원자재에서 보라색을 뽑아낼까요? 바로 지중해에서 서식하는 고둥들은 몸속에 아주 극소량의 점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투명한 색깔이지만 껍데기를 망치로 부수고 점액을 모아 오랫동안 다리기 시작하면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처음부터 보라색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노란색으로 변한 이 점액을 햇빛에 말리면 초록색으로 변하고 그 후엔 다시 빨간색으로 변한 뒤에 마지막에야 보라색으로 변한답니다. 마치 포켓몬 진화 같네요. 듣기만 해도 까다로운 작업이지만 말리는 것 자체는 사실 쉬운 과정에 속한답니다. 왜냐면 고동 한 마리에서 나오는 점액은 무지무지하게 적은 양이기 때문에 보라색 염료 단 1g을 얻기 위해서는 죽여야 하는 고둥의 숫자가 1만 마리가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입고 다니는 보라색 토가 정도면 온몸에 고둥 수십만 마리의 광역도시를 달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러니 비쌀 수밖에요. 괜히 보라돌이가 대장이 아니네요. 그러니 보라색 옷 사입는다고 목 날아갈 걱정은 안 해도 됐죠. 애초에 돈 없어서 사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걸로 옛 인싸들의 광기를 얕보시면 안 됩니다. 옛 인싸들은 정말로 플렉스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던져버린 적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초록색 때문입니다. 초록색 하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기억은 없어요. 나쁜 건 꼭 초록색이더라고요. 사실 식탁에서도 초록색 비율이 높을수록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초록색이 유행을 탔던 시절도 있었고 초록색 때문에 떼죽음을 당했던 시절도 있었죠. 바로 1800년대의 이야기랍니다. 이 당시 빅토리아 시대는 인싸들이 다양하고 지금 보면 패션 테러라고 할 만한 패션을 자행하던 패션 전쟁의 시대였답니다. 헬륨을 채우면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어깨뽕이 들어간 드레스가 대표적이었죠. 색깔들이 참 다양하죠. 요즘에야 동네 옷가게에만 들어가도 레인보우 샤베트 색깔처럼 다양한 색의 옷을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염료가 흔한 시대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고로 인싸력이란 곧 레어한 색깔이었죠. 특이한 색깔을 장비한 인싸는 엄청난 질시와 부러움을 한눈에 받으면서 한껏 길거리를 걸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옷가게들은 온갖 색들을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만들기 힘든 레어 색깔이 바로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명하고 예쁜 초록색을 만들기 위해 전 유럽의 인싸들과 옷가게가 고민을 거쳤고 그 결실이 마침내 1814년에 맺어집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바로 파리스 그린이 탄생했죠.
종전까지 없었던 이 선명하고 아름다운 초록색이 나타나자 유럽 전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인싸 중의 인싸, 퀸 오브 인싸인 프랑스의 황후가 이 파리스 그린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맞춤을 하고 오페라를 보러 나타난 순간 지금 보면 정말 워스트 드레서로 뽑힐 만한 이 유행은 대폭발을 해버렸죠. 유럽의 모든 옷가게마다 사람들이 좀비 떼처럼 밀어닥쳐 황후가 입었던 그린한 초록 부티크를 내놓으라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대유행은 프랑스를 넘어 기행의 국가 영국까지 넘어갔고 우리의 영국 친구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프랑스보다 한술 더 떴죠. 초록색 옷만으로 시시해 모든 것을 초록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초록색 드레스부터 시작해 초록색 머리 장식, 초록색 조명, 초록색 촛불, 초록색 카페트, 심지어 벽지까지 초록색으로 꽉 찬 초록 동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거기다 파리스 그린 벽지를 바른 집은 이상한 부가 효과를 얻었는데 벽지를 칠하자마자 집에 득실거리던 벌레나치들이 싹 사라져 버린 것이었죠. 이러니 더욱더 유럽 전역은 파리스 그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지에서 살충제 효과가 나온다니 요즘 들어도 눈이 번뜩일 만한 일이었죠. 이러니 초록 대유행은 열병처럼 빠르게 전 유럽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벽지만 초록색으로 바꾸었을 뿐인데 쥐랑 벌레들이 그냥 죽어버린다니. 여러분의 예상이 맞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유럽에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주의 색깔, 초록색이 불러일으킨 대학살이 시작된 것이죠. 새로 산 초록색 장갑을 꼈다가 빼보니 손이 온통 물집으로 덮여 있었고 초록색 드레스에 눌린 어깨와 허벅지에 끔찍한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벽지와 초록색 카페트 위에서 기어다니던 신생아들이 제일 먼저 죽어버렸죠. 초록색 양초를 들고 노래를 부르던 교회 성가대 소녀들도 픽픽 쓰러져 죽었고요.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장에 놀러간 사람들도 죽어버렸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건 옷을 초록색으로 염색하는 염색공장 직원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오랫동안 파리스 그린통에 손을 담그고 일하던 직원들의 피부는 초록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입에선 초록색 구토가 계속 쏟아졌고 눈에서는 초록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피부 곳곳이 갈라져 고름으로 가득 찼고 남들에게 말하기 민망한 부분들이 썩어서 떨어져 나갈 정도였죠. 사방에서 끔찍한 돌연사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아무도 원인을 몰랐습니다. 단 한 가지, 모든 희생자의 옷이 초록색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파리스 그린에 뭔가가 있었던 거죠. 진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파리스 그린은 다름 아닌 비소로 만든 염료였던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소는 바로 쥐약의 원료죠. 쥐약을 벽지에 바르고 몸에 두르고 다녔으니 집안의 쥐들은 죽어버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쥐약이 쥐만 때려잡는 착한 물질이 절대 아니랍니다. 초록색 옷을 입고 돌아다닐 때마다 몸에서 비소가루가 떨어져 나와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고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파티장에서 열심히 몸을 부대끼면서 그걸 다 마신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시간으로 쥐약을 끝없이 들이키는 거나 다름없죠.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록색 벽지와 초록색 카페트에선 끊임없이 쥐약이 폴폴 쏟아졌고 아기들은 그걸 들이마시면서 뒹굴다 죽어갔던 거죠. 유럽 전체가 초록색이 유행이란 이유로 쥐약 가루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끝없는 돌연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 초록색 머리 장식 하나에 사람 20명을 죽일 수 있는 비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내죠.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최신 유행 드레스 무게의 절반은 쥐약 무게다 라는 충격적인 대폭로가 신문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행에 뒤처질 수 없다는 욕구가 삶의 욕구보다 더 강했던 탓인지 파리스 그린은 여전히 유행했죠. 심지어 염색 공장에서는 비소 때문에 죽은 직원들이 나와도 몽땅 사고사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 파리스 그린 유행은 아마겟돈이 와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죠. 이렇게 숫자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파리스 그린 대유행은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나서서 궁전에서 초록 벽지를 모조리 잡아 뜯어낸 후에야 간신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독약하면 초록색 색깔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유럽을 다 두들겨 패고 다니던 나폴레옹이 바로 이 초록색 벽지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 유행에 뒤처질 수 없다는 욕구가 비소보다 더욱 무서운 것 같네요.